어, 지난 첫 번째 그 세미나에서 그 각 노트북에 이제 반도체 설계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WSL, 그 Windows Subsystem for Linux라는 환경을 이네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우분투를 설치하는 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WSL 들어가서 인스톨하는 과정을 파워쉘 관리자 모드에서 실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그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자료는 제가 아까 메일에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이제 인버터에서 시작하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다음 세 번째까지 기본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지금 마이칩에서 오픈소스 이용해서 설계할 때 따라가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회로도입니다. 스키매틱이고 회로도 심볼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인버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위에는 PMOS, 아래는 NMOS.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에 인풋에 하이가 들어가면 로우가 나오고 로우가 들어가면 하이가 나오는 그런 회로인데요. 사실은 디지털 회로이긴 하지만 하나가 이게 그 음의 증폭 회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DC 바이어스를 걸어준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버터 회로에서는 하이가 됐을 때 로우가 되고 로우가 됐을 때 하이가 되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중간만 확대를 해보면 DC 바이어스 이렇게 딱 걸어주고 요 중간을 걸어주고 AC 전압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요 기울기만큼 증폭되는 아날로그 증폭 회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회로도이고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맡길 때는 레이아웃인데요. 그래서 스키매틱하고 이 레이아웃을 보면 같은 인버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회로도를 레이아웃을 바꾼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에는 PMOS, 아래는 NMOS가 되는데 우리가 FET에서 역전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NMOS가 됐을 때는 여기에 밑에가 P-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P-타입의 웰 혹은 기판 자체가 P-타입의 substrate가 되어야지 이제 여기에 역전층이 NMOS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그 위에 층은 역전층이니까 똑같이 PMOS인데 PMOS는 N웰 속에 들어가서 N웰 속의 역전층은 이제 P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 채널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소스 드레인 아래도 소스 드레인 엠모스가 되고 중간에 이렇게 폴리 실리콘이 게이트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폴리 실리콘이 빨간색 라인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래 디퓨전 레이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드를 조정하기 위한 디퓨전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이에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있고 요 두께만큼 게이트 랭스가 되고 게이트 위스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PMOS가 정의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레이아웃하고 이런 스키매틱하고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왼쪽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한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할 때 디자인 룰이 이제 요 최소 선폭이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레이어와 이 패턴과 패턴 사이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워야 되고 하는 그 N웰과 이제 안에 구조는 어떻게 사이에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디자인 룰이 안에 그 PDK 프로세스 디자인 키셋 다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정의된 것을 이제 이 레이아웃 툴이 기억을 하고 있고 K 레이아웃 같이
GDS를 볼 수 있는 요 뷰어가 이거를 디자인 룰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룰을 맞춰가지고 이 회로도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린 회로도하고 원래 계획한 설계도에서 우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 얘가 같이 나오면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에서 얘기하는 원하는 거를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만든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같은 이제 인버터를 하더라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채널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PMOS, NMOS, 여기에서는 수평으로 PMOS, NMOS, 여기서도 수평으로 PMOS, NMOS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직접 그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디자인 룰로 맞춘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도 인버터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 회로의 대표적인 게 이제 보는 것처럼 OPMP가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따왔는데요. 보면 여기에 CMOS로 만든 OPMP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여기에 CMOS에 해당되는 NMOS, PMOS 이걸 잘 그려서 왼쪽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실제 바깥에 부품으로 만든 예거든요.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보통 OPMP가 이제 집적회로를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집적회로를 그리는데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링크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부품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OPMP를 만든 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로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게인, 그 다음 소스 팔로의 커런트를 증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원리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회로라 그랬을 때 작은 스몰 시그널을 크게 키우는 거 라고 생각해 보면 증폭기 회로가 가장 기본 회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로도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로를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이번에 그 마이칩 내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회로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두시는 게, 그리고 어떤 회로를 CMOS에 NMOS, PMOS를 구성을 해서 짤 것인가, 이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이런 OPMP 설계하는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투 스테이지라든지 뭐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좀 넓은 거라든지, 다음에 인풋 임피던스 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날로그 회로에서 뭐 연산 OPMP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회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보시면 인버터를 이제 본다고 보면 이 테크닉을 조금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두 가지가 대칭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스케매틱을 설계하고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이제 실행을 해보면 WSL을 해보시면 화면이 뜨잖아요, 그죠? 일단 뜨는데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준비한 게 있는데 요 밑에 wget HTTP NDL 센서 요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 WSL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한번 자, 요 복사를 해서 WSL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카피가 잠깐만요. 원래 카피를 제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에서 원래는 이게 오른쪽 버튼 돼야 되는데, 자, 그걸 치겠습니다. wget 하고 http 하고 ndl sensor .ddns .net 하고 mychip .zip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한번 이 wget은 우분투 리눅스 명령어에서 이 URL 뒤에 URL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웹상에서 파일을 공유할 때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는 경우에 쓰고, GitHub을 쓰게 되면 git clone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전체 폴더를 통째로 그대로 복사하는데 쓴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에 있어서
중요한데 요거를 제가 요 채팅창에도 쓸까요? 해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먼저 채팅창에도 제가 잠깐만요. 채팅창이 어디 갔지? 채팅창에다가 이걸 써드리겠습니다. http wget http ndl sensor dls.net에 mychip.zip. 자, 이걸 이제 실행해 보시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또 딱 치면 파일을 복사해 오거든요. mychip.zip이라는 요게 그 파일이 생겨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mychip.zip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unzip을 풀면 됩니다. unzip을 풀면 mychip.zip 이렇게 해보면 이 zip 파일을 리눅스 상에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쫙 풀면 쫙 풀렸습니다. 쫙 풀렸으면 여기 보면 그 mychip 하고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거든요. mychip 언더바 템플릿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냥 하나의 템플릿 생겨서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걸 놔두고 카피를 하고 zip copy -r 하면 이제 여기에 제기해서 이 안에 있는 서버 디렉토리는 다 복사하는 얘기인데요. mychip에 mychip 템플릿을 그냥 mychip으로 제가 폴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move 해서 해도 되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move 하고 mv로 하고 mychip 하고 템플릿을 그냥 mychip 이렇게 해버리면 요 폴더 명이 바뀝니다. 그걸 딱 치면 제가 보면 해보면 mychip이란 디렉토리가 딱 생겨 있습니다. mychip이 딱 생겼죠. 아까 mychip 중간 줄 긋고 템플릿이 폴더 바뀌었는데요. 제가 종종 이렇게 리눅스 명령어를 치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리눅스 명령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cd mychip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면 ls 리스트를 해보면 여기에 세 가지 정도 디렉토리에 있거든요. 카운터, 인버터, led 하고 매직 트리트 이런 폴더가 있는데 인버터라는 이 폴더가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 레이아웃으로 좀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카운터가 추후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 디지털 한번 실행해 볼 그 부분인데 먼저 인버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인버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버터 들어가서 ls 해보면 여기 폴더가 3개 있거든요. 레이아웃, 스케매틱, 시뮬레이션 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키마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키마틱으로 들어가 보면 cd 스키마틱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회로도가 있습니다. 회로도가 있어서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인버터, sch 스키마틱, 인버터, 심볼, 그 다음에 인버터 메저 스키마틱 세 가지 넣어놨거든요. 세 가지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X스킴 이게 이제 스키매틱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X스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버터 메저라고 해보겠습니다. 메저를 SCH를 한번 실행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X스킴하고 인버터 mychip 밑에 인버터 밑에 스키매틱 밑에 이 X스킴을 실행하면서 인버터 언더바 메저 스키매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딱 실행하면 화면이 이제 뜨면서 이렇게 뜨거든요. 자, 이렇게 뜨거든요. 뜨면 이거 이제 이 스키매틱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건데 이제 이걸 이미 그려놓은 걸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면 이게 마우스에 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커졌다 이 줌이 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면 위아래로 바뀝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생각할 때 이런 CAD 환경 하에서 이제 이 마우스의 휠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생각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를 돌려보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 돌려보고 해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X 스킴에서는 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좌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이걸 돌리면 이렇게 그, 그 지금 이 배율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대략 갖다 놓고 Shift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대략 이 중간 위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를 그 인버터를 이 안에 넣어버렸거든요. 넣어가지고 이 세모에 넣어서 이제 여러 개로 복사해서 쓸 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인버터를 가지고 여러 군데 붙일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심볼에 합쳐서 하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전압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VDD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보는 것처럼 스파이스라는 이제 오픈소스 스파이스 시뮬레이터를 쓰는데 여기서 보면 커맨드를 실행하는데 보면 include 되어 있고 애트리 050 디자인 키셋 요 그 PDK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불러들여서 얘를 가지고 DC 전압을 입력 전압을 0에서 5V까지 0.01V 간격으로 그려서 세이브 해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도에서 내가 앞에 인버터를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그래프가 나오는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한번 다른 걸 오픈을 해보는데요. 오픈에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오픈하면 이렇게 요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current 디렉토리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하고 홈하고 있는데요. 홈을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심볼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nmos, pmos 이런 게 다 나오고 예를 들어서 nmos다 그러면 보시는 건 nmos를 서치에 여기 넣어가지고 쳐보면 nmos 서브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 게 우리가 그 안에 내가 만든 심볼도 있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심볼도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만든 그 이제 경우는 커런트 디렉토리로 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요. 심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 생각하고 해보면 X 스킴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데 한번 이걸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따라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아래 엠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래 엠모스 있는데 항상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이제 보면 여기에 그 인서트 심볼이 있습니다. 심볼을 삽입해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일 심볼을 여기 삽입을 해라 그럼 여기 딱 누르면 이제 추 심볼 아까 했던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방금처럼 nmos를 해주고 제가 이렇게 서브라 되어 있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밑에 있는 그 nmos를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 나오는데 요게 nmos입니다. 여기 nmos고 그 다음 여기 위에 pmos를 넣을 때는 또 클릭을 딱 한 다음에 여기 잘 나타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인서트 심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또 하면 pmos라고 또 쓸 수 있습니다. pmos에서 서브를 해서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pmos를 하고 딱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5 마이크로는 이제 이 FET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위스입니다. 위스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W를 20 마이크로로 하고 20 마이크로메타의 폭 그리고 이 랭스 FET의 랭스는 0.5 마이크로로 최소로 해보겠습니다. 0.65로 해도 되는데 0.5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고쳐줄 게 하나 있는데요. 모델이 요 PMOS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PFET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PFET로 이제 왜냐하면
그 PDK에서 에트리 제공할 PDK에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안에 PDK 저장되어 있는 그 모스 이름이 PFE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밑에 5 마이크로에 이제 이것도 바꿀 수 있겠죠. 이것도 20 마이크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20 마이크로에 그 다음에 0.5 마이크로에 그 다음에 얘도 NFET로 바꿔줍니다. 그게 마이칩에서 그 PDK의 이름이 NFET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OK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된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 된 겁니다.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연결을 할 때는 요 오른쪽 요 끝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게이트를 두 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인서트 와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와이어하고 라인이 있는데 이게 와이어는 실제 회로가 전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라인은 그냥 그림선입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이제 배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고 요 끝에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와이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찍어주고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와이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게이트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PMOS의 드레인하고 NMOS의 드레인 두 개를 붙이는데 한쪽에 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서트 와이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입력이 여기는 출력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선을 또 연결을 또 해줘야겠죠. 선 연결해주면서 이렇게 인서트 와이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와이어에서 이렇게 출력해주면 입력과 출력 이름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DD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연결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와이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서트 와이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한번 그 각자 이까지만 그려보고 제가 다시 되돌아올 거거든요. 또 해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는 거를 그리는 데까지 한번 이게 좀 당겨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부터 인서트 와이어에서 이렇게 그림을 연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덜 익숙해서요. 이게 천천히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 라벨을 와이어는 W 하면 되네요, 진짜.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 그라운드도 붙이고 그 다음에 VD도 붙일 거거든요. 요까지 해서 세이브를 일단 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일단 요 하나의 회로를 가지고 심볼을 그릴 거다라는 겁니다. 자, 파일에 세이브를 해놓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요까지만 해놓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파일 save as에서 제가 요 인버트 저는 이제 인버트 여기에다가 인버터 유니트 이 단위 인버터로 해서 이름을 여기에서 인버터 유니트 .sch라고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다 된 게 아니거든요. 다 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림을 그럴듯하게 그려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에다가 요 핀의 이름을 붙일 겁니다. 핀의 이름을 붙이고 포트를 만들어서 다른 회로도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고요. 배선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VCC도 이 PMOS에서는 이 DD 요 위로 같이 연결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N웰에 요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 요 VSS는 요 밑에 그라운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배선 같은 걸 일단 놔두고 이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그렸을 때 이제 레이아웃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에서는 매직 -d의 xr의 인버터 매직이다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스키매틱 부분에 이제 그린 거를 내려와서 인버터의 레이아웃을 가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 CD 한 칸 띄우고 점점하면 그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CD 레이아웃 하게 되면 그 밑에 디렉토리로 가거든요. 현재 지금 여기에 인버터 밑에 트리를 제가 하게 되면 밑에 이 안에 서브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 밑에 여기 인버터에 A, B, C, D, E, F, G까지 한 지금 7개 정도 예제가 들어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저희 수업을 할 때 들었던 학생이 각각 그렸던 이 인버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번 열어보면 방금 이제 인버터 모양을 이제 회로로 이 회로도로 그렸잖아요. 그다음 이제 레이아웃을 그린 거를 보면 확장자가 MH 매직이거든요. 그 매직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인버터 언더바 A, 인버터 언더바 B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레이아웃으로 가서 여기에서 매직을 하고 여기에 -d xr이라는 앞에 옵션을 해주는데 요거는 디스플레이의 그 해상도 관련된 옵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되는데 혹시 이걸 했을 때 옵션이 했을 때 화면이 안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매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일단은 매직의 -d에 디스플레이 옵션에 XR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인버터 A 인버터 하고 언더바 A 해서 .mag 매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하면 지금 화면이 제가 되게 크게 나오는데 줄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도 저도 이걸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가 2대 있을 때 이 화면 길게 나오더라고요. 요거 아시면 이제 좀 줄여주는 방법을 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아까 인버터 해당되는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도 그 보시면 마우스의 휠을 이렇게 하면 요거는 좀 다르거든요. 돌리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거든요. 아까 엑서 스킴에서는 확대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커져도 작았다 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면 또 좌우로 되고 조금 틀립니다. 좀 틀리는데 V를 누르면 이렇게 이 옆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화면에서 키보드를 그냥 V를 누르면 딱 정중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CAD 툴마다 이제 이 휠을 누를 때마다 이게 중간에 오고 이런 그 부분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MOS, NMOS, 그 다음에 게이트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MOS에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NMOS의 소스가 이렇게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PMOS의 소스가 VDD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풋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엑스스킴에 제가 그리다 만 정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그릴 때 테크놀로지 그랬을 때 이제 그 PDK 그러니까 프로세스 디자인 킷이 애틀이 제공하는 그 보면 여기에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테크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테크 매니저를 딱 클릭을 해보면 이제 화면에 뜨는 게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SC 스케일러블한 모스 버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모시스 스케일러블 시모스 테크놀로지 포 스탠다드 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종류의 PDK라면 여기 다른 게 나타나서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의 스카이워터인가 뭐 그런 것도 여기에 테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DRC 디자인 룰 책이 있거든요. 디자인 룰 책이 있어서 그래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제
요 디자인 룰을 클릭을 체크를 한 상태 업데이트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그 에러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 이 안에 에러가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텍스트가 뭐 그라운드도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VD도 표시되는 거 보니까, 아, 이것도 이름을 붙이는, 그 라벨을 붙이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스킴에서도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에서도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포트를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포트를 메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스파이스의 넷리스트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하고 스키매틱의 각각에 대해서 회로 시뮬레이션에 해당되는 넷리스트, 그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이 스키매틱하고 이 레이아웃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회로도 같은지 하는 것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간단한 그림을 보면 이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네모를 찍게 되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왼쪽 버튼 눌렀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면서 위에 좌표가 나오거든요.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왼쪽 아래 좌표고요. 그 오른쪽이 두 개는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그 dx, dy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네모를 이제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패턴이 가고 이 네모의 패턴이 레이어의 어느 레이어에 들어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를 폴리실리콘이다. 그럼 이쪽에 폴리실리콘 있잖아요. 여기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이 화살표가 폴리실리콘 위에 가이드를 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P를 누릅니다. P를 누르면 여기에 불이 딱 되면서 여기에 폴리실리콘의 요 패턴을 그려라 라는 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요 다층의 층을 하나로 오버레이를 해서 겹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옆에서 봤을 때 이 각각의 층이 다른 층에 있거든요. 다른 층에 있어서 이런 그 공정에서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되는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패턴을 이제 그리고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하고 여기 가서 메탈 원이다. 그럼 이쪽에 가서 이 P를 딱 누르면 메탈 원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P 디퓨전 이런 것도 있거든요. P 디퓨전에 해서 이렇게 해서 P 디퓨전 이렇게 P 디퓨전이 생기면서 요 안에 겹치는 부분은 공정상 이 겹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디퓨전 레이어하고 폴리실리콘이 되어 있으면 이 폴리실리콘이 게이트로 쓰여서 이 밑에는 트랜지스터 영역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우려고 그러면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있는 걸 다 A를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D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그 CAD 툴에서 이거를 디자인하는 거를 이제 일일이 다 그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할 때는 실제 이게 연속적인 좌표가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옵션에서 옵션 윈도우에서 이 예를 들면 세트 그리드 0.1 마이크로미터 이 그리드 눈에 보이지 않는 요 그리드를 쫙 해주면 0.1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요 마우스가 움직이고, 그리고 스냅 투 그리드 온 돼 있는 거는 이 움직일 때만 연속적인 게 아니라 0.1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탁탁탁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에 그리드 온 하면 그리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드가 만들어져 있고 스냅 투 그리드 온, 그 다음에 set 그리드 0.1 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대략적인 사이즈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7개가 있으니까 한번 살짝 이렇게 보면요, 파일 열어서 오픈해서 이렇게 인버터 B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번 열어보면 B도 바뀌잖아요. B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DRC 업데이트 하면 DRC 디자인 룰 했을 때 에러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에 또 인버트 C 이렇게 하게 되면 또 C가 또 요 DRC 업데이트 C도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에 D 하게 되면 각각 여러 학생들이 그렸던 모양이 각기 다르지만 이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리는데 사실은 이걸 그리고 나서 나중에 IO 패드에다 쭉 연결을 해서 개선을 쭉 하는 과정이 실제 이제 칩 레이아웃을 다 그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요, 제가 이제 이걸 닫고 다시 이제 요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키매틱하고 레이아웃을 이제 그 CAD 툴을 띄워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갖다 붙이고 원하는 모양을 네모를 그려서 색깔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하신 경우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거 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가고 막 어디로 갔지, 이게 그림 어디 갔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 X 스킴에서 N모스를 그려봐야 되고 P모스 그려봐야 되고 이런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 NG 스파이스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하는 파트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서도 이 L과 W 게이트 랭스하고 위스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폴리 실리콘하고 P 디퓨전 레이어를 같이 그려주면 그 겹치는 영역이 P모스가 됩니다. 그다음 N 디퓨전 레이어하고 폴리 실리콘 게이트 겹치는 부분은 N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라벨을 붙이고 VDD 붙이고 그 다음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NG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을 보면 요 밑에 X 스킴에서도 DC 수입으로 시뮬레이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에서도 뽑아낸 스파이스 넷리스트로 DC 수입을 하는 요 시뮬레이션 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결과를 내어야지 우리가 맡겼을 때 일단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설계 점검 사항에서 이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 스케매틱하고 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일치하는가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디자인 룰을 체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인버터 설계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실 때 회로도를 뭐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고 OPM프라든지 갖다 놓고 예제를 갖다 놓고 그대로 그려보는 거, 이걸 이제 필요하고요. 제가 뒤에다가 간단한 거를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해놨거든요. 설명하는데 DRC를 체크한다거나 왼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층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PDK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이거를 한번 클로즈 한 다음에 꼭 클로즈 할 필요는 없죠. 이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 하나 더 그 윈도우 하나 더 실행해도 되죠. 더 실행해서 더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띄웠거든요. 그럼 여기 띄운 상태에서 한번 이거를 따라가면요. CD에 물결 무늬에 배터리를 한 다음에 공 하고 탭을 딱 누르면 그다음 쫙 나오거든요. 디자인 킷 가서 여기에 가서 테크라는 디렉토리를 가보면요. 안에 여기에 보면 LS에 보면 여기에 보면 파일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05 시모스 모델 240201 LIB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본 그 스케매틱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그 소자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제가 열어보면 나노라는 이 에디터를 이제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데 05 안에 내용을 볼 때 쓰는 거거든요. 모델해서 240201.lib를 해보면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한번 딱 치면 여기 0.50 마이크로메터 아날로그 시모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지금 모스에 대한 디바이스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N페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N페이시인데 N모스인데 그리고 이 N모스의 스파이스 파라미터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애트리의 0.50 마이크로메터 마이칩 그 PDK에 해당되고요. P모스도 디바이스 모델이 P페이시가 되어 있고 그
배터리 공정에서 쓰고 있는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들여서 아까 엑소스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파라미터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계산이 되고, 자, 그래서 이 안에 그 테크에 해당되는 설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들어간 것들이 앞으로 쓰이겠구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거는 애트리 050.magic RC라는 겁니다.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나노의 애트리 050.magic RC를 이제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 경로들이 쭉 있거든요. 경로 셋하고 디자인 킷에 대한 홈 디렉토리, 디자인 킷의 홈 디렉토리, 디자인 킷의 스탠다드 셀에 대한 디렉토리, 디자인 킷의 아날로그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디자인 킷의 패드의 라이브러리, 디자인 킷의 테크, 아까 그 PDK에 해당되는 소자 특성에 대한 디렉토리, DK의 스크립트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인데 여기에 그 코드를 자동화할 때 요 경로 안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git 클론으로 그 고기로 박사에 만드신 그거를 쭉 복사를 하면 요 안에 폴더들이 그대로 다 오면서 이 환경 파일이 이제 이 .magic rc라는 데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런 그 경로들이 이 경로가 내가 작업하는 파일 안에 숨은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미에 내가 만든 폴더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아까 봤던 그 많은 레이어 전부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그래서 요게 그 카피를 할 때 카피해서 애트리 050.magic rc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에 이제 보낼 때 .magic rc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숨은 파일로 해서 복사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C드로에서 make 디렉토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라는 테스트 1이라는 만들어서 cd에 테스트 1이라는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그냥 magic rc magic d에 xr하고 그냥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magic -d의 xr을 실행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걸 해보면 이제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면 레이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보시면 여기 레이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러, 라벨, 서브셀, 마그넷 엉뚱한 것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PDK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실행이 된 거고,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카피해서 애트리 050에서 디자인 킷에 테크 밑에 애트리 050.me 하고 하면 magic rc를 현재 디렉토리 점 하고 magic rc 이렇게 숨은 파일로 이제 앞에 그 이름을 빼고 뒤에 확장자만 .magic rc로 해서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ls 하면 파일이 없거든요. ls에 -al 하게 되면 숨은 파일 다 보여주는데 이러면 다 magic rc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magic -d에 xr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얘가 이제 폴더 읽어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폴더에서 실행을 시켰는데 요 레이어 정보들을 다 가져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 이제 실수하고 에러하고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이게 GDS 파일에 뭐 정보가 안 온다 그러면 먼저 이 매직도 그렇고 이 환경이 PDK 환경을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잠깐 PDK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뒤에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보를 할 때 아까 테크 매니저 해서 이제 이런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말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 그림이 이 매직이 제가 좀 이해하는데 보면 안에 파일 열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열어보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WSL 해가지고 열어서 아까 그 경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CD 마이 칩으로 가서 CD 마이 칩으로 가서 CD 레이아웃으로 가서 CD 인버터로 가서 다음 CD 레이아웃으로 가서 아까 그 매직 파일 많았잖아요. 인버터 언더바 A 돼 있었는데 얘를 나노로 텍스트 에디터를 열어보면요. 그래서 A.magic 하면 이걸 열어보면요. 여기에 좌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좌표기로 되어 있어서 매직이란 시작하고 테크 이 테크 파일이 스케일러블한 모스 기반으로 하고 있고 타임 스탬프가 이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N-well, P-well, N-트랜지스터, 다음 P-트랜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쭉 이제 좌표계로 XY 좌표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0.1 마이크로가 1인 유니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벨까지 해서 엔드까지 지금 길지 않죠. 지금 여기 방금 얘기했던 인버터 A 그림이 텍스트로 보니까 이런 좌표로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꺽쇠가 이 층에 관한 정보고 메탈 1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마이칩에서 쓰는 층이 몇 개 있느냐라는 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면 설계할 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제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된 경우인데요. 보면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이 폴리실리콘이고 이 연두색이 뭐냐면 N 디퓨전입니다. 그럼 이제 N 디퓨전 N 디퓨전 레이어가 있고 위에 폴리실리콘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이게 폴리실리콘이 게이트고 아래 N 디퓨전이 채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채널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트랜지스터 연결이기 때문에 얘를 두 개를 그리면 중앙에 겹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N 트랜지스터로 바뀌어서 나중에 한번 그 그림을 그리실 때 요 그 매직에서 이렇게 네모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그리면 실제 요 그림을 그렸는데 파일을 저장하고 나면 얘가 자동으로 두 개 쪼개져 가지고 겹치는 부분은 N 트랜지스터라는 이 항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자동으로 이게 규칙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폴리하고 N 디퓨전이 겹친 영역은 NFET로 바뀌게 되어 있고 P 디퓨전하고 폴리는 PFS로 바뀌게 되어 있고 이 규칙이 PDK에서 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이 디자인할 때 어떻게 순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보면요, 이 분명히 이렇게 그 네모를 바깥에 메탈 1입니다. 메탈 1 가장 아래에 있는 메탈 1층에 좀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 메탈 1층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P substrate, P contact, 그러니까 P 웰 혹은 이제 P 기판에다가 이제 붙이는 그 연결하는 접점을 할 때 딱 네모를 그리면 그릴 때는 왼쪽 아래 점 찍고 오른쪽 위에 치고 그다음에 그릴 때 페인트 P substrate, P contact 하고 그다음 왼쪽 아래 점 찍고 오른쪽 위에 치고 페인트 메탈 1 이렇게 해서 M1 이렇게 해서 그리면 얘가 저장을 세이브 하잖아요. 그럼 그리거나 저장을 하면 얘가 쪼개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쪼개져서 요 메탈 요 메탈 요 메탈하고 중간에 P substrate에 대해서 매직이라는 이 레이아웃 툴이 텍스트 기반이고 좌표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 자체가 쫙 쪼개져 가지고 이제 이 겹치는 층이라든지 얘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얘가 하나로 겹쳐 있지만 사실은 이 수직층에 있어서 걔가 기능을 쫙 나누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그 마이칩에서 그 진행하는 공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판이 P-타입 실리콘으로 시작한답니다. P-타입 실리콘 5에서 15cm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P-웰 되어 있는데 P-웰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엠모스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웰을 형성한 경우도 있고 형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안전하게 P-웰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여기 형성시킨 다음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여기 N 플러스 N 플러스 이 컨택트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N 디퓨전 레이어를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을 그리면 그 겹치는 부분이 N 트랜지스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스 파트가 이 P 웰에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P substrate, P 컨택을 여기에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다음에 PMOS 같은 경우는 여기 N 웰이 있죠. N 웰을 형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N 디퓨전 레이어를 이렇게 그려주고 위에 교차되는 폴리실리콘을 그려주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바로 N 트랜지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N 웰에 여기에 PMOS를 이제 소스 쪽에 소스를 N 웰에다 컨택을 해주는 거니까 N substrate N 컨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VDD에 연결되는 값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층을 보면 메탈 1이 이렇게 이 배선을 지금 소스 드레인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쓰고 있고요. 메탈 1을 그래서 이제 아까 디자인할 때 PMOS, NMOS를 연결해 주는 게 다 메탈 1으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 메탈 1 위에 메탈 2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메탈 2가 인슐레이터를 층을 하고 메탈 2가 돼 있고 그 위에 메탈 3가 있습니다. 메탈 3가 연결돼 가지고 이 메탈 1은 소자와 소자 사이 연결을 하고 메탈 2는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소자끼리 연결한다거나 배선을 한다거나 이 긴 배선을 할 때 또 위에 제일 끝에 메탈 3가 있고 비아가 있는데요. 비아는 이제 층과 층 사이 연결을 해주는데 요 메탈 2하고 메탈 3 연결해 주는 게 비아 2가 되고 비아 1 요 연결되고 그 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 아래로 쭉 연결을 되는 그런 상황. 비아 2가 여기 보면 메탈 2하고 메탈 3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이 교차할 때 연결해 주는 그런 관점이고요. 요 폴리실리콘하고 커패시터, 리지스터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들 지난번 우리 종합설계 학생들 할 때는 이거를 시도를 하고 요번에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폴리실리콘 1과 2가 있는데요. 1과 2가 있는데 요거는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1과 폴리실리콘 2 사이에 이렇게 얇은 커패시터를 이제 두께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일정하니까 면적에 의해서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그걸 하고 연결을 붙일 때 메탈 1끼리 연결하면 커패시터를 만들 수 있구나. 이 그림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폴리실리콘 2가 여기에 리지스터 요게 면적에 따라서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구조를 아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레이어의 배선을 다 겹쳐 있지만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레이아웃을 배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이거를 자세히 분석한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션은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면 이거를 이제 실제 한번 직접 이제 다음 그려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마 미션이 다음 주까지 미션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스케메틱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 두 개를 그려서 스파이스 넷리스트까지 다 뽑아내는 거를 제가 미션으로 제가 가이드만 해드리고 할 텐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은 전체가 P substrate라서 여기 밑에 P 웰을 형성 안 시킨 예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P 웰을 형성시킬 수도 있겠죠. 밑에 P 웰을 형성시키고 밑에 NMOS다. 그 다음에 N 웰을 해놓고 여기 NMOS다 라는 한 상태에서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메탈 1이거든요. 메탈 1입니다. 메탈 1 돼 있죠. 그죠? 메탈 1 돼 있는데 먼저 트랜지스터부터 보면 위에 NMOS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P 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P substrate가 P 웰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N 디퓨전 레이어 돼 있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N 디퓨전 레이어를 그림을 그리고 그 N 디퓨전을 네모로 해서까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메탈을 연결을 해서 메탈 연결해서 이렇게 그라운드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고 이 배선이 이 NMOS의 소스단이 요 P 웰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탈 1 연결되어서 요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게 P substrate, P 컨택으로 연결해주면 요 N
모스가 될 영역에 N 디퓨전 영역에서 소스가 요 P웰에 배설이 됩니다. 배설이 메탈 원으로 배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퓨전 레이어하고 N 디퓨전 레이어하고 이 메탈 원은 여기에 ND 컨택으로 되어 있죠. ND 컨택으로 화살 네모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N 디퓨전 레이어하고 메탈 원은 보시는 것처럼 요 ND 컨택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메탈 원이 내려가서 그라운드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P 컨택을 하게 되면 요 P 웰에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D 컨택으로 해서 이제 요 채널이 쭉 올라가면 게이트를 연결해 주는데, 게이트 연결해 주고, 요 위에는 피모스잖아요. 그러면 N웰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는 P 디퓨전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P 디퓨전 레이어를 이제 그린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PD 컨택, 메탈 1하고 P 디퓨전을 연결해 PD 컨택을 이렇게 램을 칠해줬습니다. 칠해줘서 메탈과 배선을 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메탈 원층이 여기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부분 그린 게 아니라 왼쪽 아래 딱 찍고 오른쪽 위에 딱 찍어서 이렇게 길게 배선을 하고 나면 여기 겹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N 트랜지스터, P 트랜지스터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색깔이.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려주면 게이트가 되버립니다. 폴리실리콘이 아까 층에서 이제 보면 여기 요 폴리실리콘, 여기 폴리실리콘 있잖아요. 폴리실리콘 요 층이 있으니까 폴리실리콘 2 말고 폴리실리콘 1 층에서 지금 이게 게이트 금속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폴리실리콘을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밑에 좀 튀어나오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메탈 1을 해놓고 폴리실리콘하고 메탈 1을 컨택해주는 거를 이렇게 구멍을 딱 뚫어서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각각 배선 다 된 상태에서 여기 PMOS는 요 위에 보면 요 메탈 1을 연결된 상태에서 N substrate N 컨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PMOS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NMOS가 기판에 각각 P웰과 N웰과 P웰에 딱 붙었고, 각각의 소스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FET의 소스 드레인이 메탈 1과 각각의 D 컨택으로 되어 있는 거 연결이 쫙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는 이 폴리실리콘이 여기 쫙 지나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이게 인버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위치에 이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지정한 다음에 라벨을 붙입니다. 라벨을 붙이면서 라벨 붙이는 방법을 이제 해주면 거기 라벨이 딱 붙으면서 이름이 여기 딱 붙거든요.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하면서 라벨 해주면서 그 다음에 요 위치에 그라운드 위치 중간에 이름을 써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좌표계로 분석한 거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매직 파일 이 에디터를 열어서 보면 요 그림이 이렇게 배치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많은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파이썬 스크립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좌표계를 가지고 이래 변환 저래 변환 빼내고 분리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스크립트가 기본 오픈소스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거를 정리한 건데, 이제 요 그림을 보면 피모스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 N웰을 그리고, N웰을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P 디퓨전을 그리고, 요거는 피모스의 문턱전압에 관계될 텐데, 그거는 이제 애트리 0.50 공정에서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폴리, 게이트 전거리를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에 메탈로 이렇게 컨택을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PD 컨택, 여기 PD 컨택 있잖아요. 요 PD 컨택을 이 채널하고 메탈 1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 폴리 컨택은 이 폴리실리콘하고 이 메탈 1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은 N substrate N 컨택을 해서 여기에 이제 요 N웰가 붙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M1, M2, M3하고 요
PMOS 같은 게 폴리 컨택 해주는 거하고 요 대응되는 거를 대응을 시켜봤습니다. 요걸 한번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걸 한번 보고 수직으로 쌓아가는 거하고 옆으로 그리는 게 어떻게 대응되는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엠포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 항상 이 FET는 반전층, 역전층에서 FET 환산되니까 웰은 반대의 웰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엠포스는 P웰, 이 밑에 P웰이 만들어져 있고 N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N 디퓨저 레이어를 이렇게 밑에 그리고, 그 다음 폴리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메탈1, M1 이렇게 그리고, 제가 붙인 거는요, 이거를 그대로 쓰면 우리가 이름을 그대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게 한번 이걸 띄워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명령어 창이 있거든요. 여기 스크립트 명령 창을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요 명령 그대로 치면요, 그거를 치면 페인트 P웰 하면 그대로 그려지죠. P웰 되고 클릭을 이렇게 하고 페인트 and diffusion 하게 되면 그대로 그려지고, 요 이름 명령을 그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릴 때 아까처럼 여기 레이어를 찾아서 올라가서 P를 누르는 게 귀찮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요 명령을 치면 여기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M1, M2, M3 컨택에 대해서 대응되는 걸 제가 요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그린 그 디자인 다양합니다. 보면 여기에 이 경우는 채널의 요 랭스는 짧게 하면 위스를 엄청나게 크게 한 경우고요. 보면 여기 PMOS보다 MMOS보다 PMOS를 넓게 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 경우는 PMOS, MMOS 위스가 같은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유가 PMOS가 모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위스를 좀 넓혀가지고, 얘를 두세 배 넓혀가지고 같은 커런트로 얘가 온과 오프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위스를 바꿔준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반도체 기본 이론에 따라서 같은 전류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이 RC 타임 이런 생각을 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크기가 좀 다양한데, 이게 아까 인버터 언더바 A부터 G까지 각각 그림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매주 열어서 한번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기반의 코디네이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추출하는 게, 제가 이 두 개를 회로가 제대로 그려졌는지 라는 거 관점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파이스 넷리스트 추출하는데 시뮬레이션 할 때, 그래서 라벨링을 하고 이 포트를 설정하는 게, 이 레이아웃에서는 라벨 VDD 하고 센터에다가 메탈1에다가 VDD라 이름 붙여라 라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명령어 하나 이렇게 해놓고요. 해놓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서 라벨 하고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요? 뭐 ABC로 하고 센터에다가 이게 지금 메탈1인데 메탈1이 아니었으니까 자 N 디퓨전이었네요. N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조그맣게 글자 보이죠, 그죠? 글자가 조그맣게 지금 방금 라벨 붙인 게 여기에 뭐 ABC라고 붙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포트 메이크 하는 것이, 이거를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포트를 다 메이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보면 여기에 포트 지정의 넷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열어서 하나 그려진 걸 열어보겠습니다. 인버터 C가 있거든요. 인버터 C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C가 있으면 제가 C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PMOS가 위스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봤을 때 조금 고려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포트를 다 앞에 라벨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 메이커에서 다 이 이름이 다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VD도 붙어 있고 VOUT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디자인 이렇게 그리고 나면 뭐를 요것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요 상태에서 그리고 에러가 있네요. 디자인 업데이트하면 에러가 있네요. 여기 보면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인버터 2를 해볼까요? 한번 인버터에서 2를 업데이트. 이상하네. 에러가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인버터 에러가 있는데 보면 이 경우에 DRC Y를 하면 여기는 에러가 없는데, 자, 여기서 보면 포트가 다시 아까 그걸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에 C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C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포트 다 만든 상태거든요. 이걸 명령 그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걸 extract all 돼 있는데, 여기에서 extract all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포트를 다 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2 스파이스 뺄 때 ng 스파이스 형식으로 얘를 회로도를 빼라 라는 겁니다. 하면 이제 형식을 지정했고요. extract to spice가 실행을 하면 여기에 extract to spice 시뮬레이션 이게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요 하나 더 열었잖아요. 이걸 열어서 이 경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경로 밑으로 가보면 my chip으로 가서 여기에 인버터로 가서 여기에 레이아웃을 가보면 여기에 ls 했을 때 보면 아까 매직 파일밖에 없었는데 뭐가 생기냐면 여기 스파이스 생겼죠. 인버터 언더바 C에 점 스파이스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래 없었는데 얘가 생겼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나노 해가지고 인버터 C에 점 스파이스를 하게 되면 요 안에 이 방금 레이아웃으로 그린 것에 대한 회로도 넷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P, FAT 하고 N, FAT이 각각 위스 얼마, L, 랭스 얼마, 위스 얼마, 랭스 얼마, 요게 이제 방금 그린 것에 대한 위스와 랭스를 그대로 이제 이 넷리스트로 뽑아주거든요. 그러니 뽑아주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이걸 이제 실행을 해서 돌려서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레이아웃에서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추출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뽑은 거를 이렇게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외부에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뽑아서 우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하면 방금 레이아웃에서 뽑은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부터 스파이스를 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아까 X스킴이 있었잖아요. 아까 X스킴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것도 이제 살짝 이제 보면요, 이걸 이제 보면 이제 X스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X스킴으로 가서 이게 스키메틱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X스킴으로 해서 인버터에 유닛 인버터 .sh를 이 안에 들어있는 거 해볼게요. 그리고 딱 해보면 지금 열리면서 제가 다 붙인 그림, 다 붙인 겁니다. 다 붙인 얘가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것도 넷리스트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이제 여기에 그 시뮬레이션 파트에서 use simulation directory in schematic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리어한 상태에서 여기에 넷리스트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실행을 하면 얘에서 또 넷리스트가 나옵니다. 넷리스트가 나오는데 얘에서는 이제 보면 LS에 보면 여기 시뮬레이션 디렉터리를 내려가 보면 여기에 스파이스라는 게 방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방금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0시 10분이잖아요. 5월 4일 방금 만들어졌는데 얘도 나노 해가지고 인버터 전 스파이스 하게 되면 얘도 지금 그 M1, M2가 얘는 지금 X 스킨, 그러니까 페로도에서 만들어진 레니스트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X 스킨에서 이 페로도를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를 스파이스로 빼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순수 그림으로 만들어진 거를 앞에서 본 것처럼 라벨을 붙이고 포트 메이크를 하고 믹스를 오를 해서 그림에서 랜디스트를 뽑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 그린 거하고 이 회로도를 두 개를 뽑은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에는 얘를 제3의 스파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보면 컨트롤 이 V in, V out 되는 실행을 해서 요 그래프 구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택 소자, 이 소자에 대한 특성이 방금 그려진 것이 이제 넥치 제작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택 소자를 알려줍니다. 그 가끔 알려주는데 엠모스 20 아까 제가 왜 20마이크로를 했느냐 하면 이제 표준 소자에 대해 측정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럼 시뮬레이션 할 때 결과하고 이 표준 공정을 거친 상태에서 이 표준 소자 특성이 나오니까 20마이크로 정도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원래 PDK에 주어져 있는 특성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중간에 얘가 공정을 하다 보면 좀 틀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틀어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게 엔모스, 피모스, 이게 피모스가 같은 이 위스에 대해서 전류가 적죠 지금. 전류 확실하고 그래 보면 타겟이 있고 메저먼트에 있는데 실제 PDK에서는 요거를 타겟했는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조금 늘었죠. 스레시홀드도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 폴리 시트 리지스턴스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 게 원래 타겟보다 많이 작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 MPW 공장에서 처음에 이 타겟 했는 값보다 달라지긴 하거든요. 자, 그걸 감안해서 이제 이거를 이전에 지나간 예를 감안해서 PDK가 파일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거를 불러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제 커패시터도 있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제 소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볼 수 있고요. 폴리실리콘 커패시터도 똑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 커패시터는 폴리를 1번을 만들고 폴리 컨택을 해주고 메탈원에다 붙이고 폴리2를 폴리 컨택으로 해서 또 메탈원으로 붙여서 요 사이에 커패시터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리지스터는 이렇게 폴리실리콘의 면적, 두께 이런 것들을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폴리 컨택하고 메탈원을 연결해주는 과정을 치면 결과적으로 패러드에서 이 수직 이 층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그 과정을 또 페인트 어떻게 칠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그 응용 회로도 가지고 실제 체크해 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요거를 한번 혼자 연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요 링크를 한번 구기로 박사님 링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든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참조해서 두 가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례는 이제 이런 패드하고 오늘 시뮬레이션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연습이 되신 상태에서 다음에 제가 빨리 진행하면 조금 더 빨리 그림을 그려서 심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합쳐서 하는 과정을 이제 요걸 보면 또 회로에서 심볼을 만들고 요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심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심볼을 가지고 여기에 전체 또 만들어서 요 옵션을 고쳐서 이 그림을 붙인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인클루드 해서 디자인
CMOS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PFET 되어 있죠. 시뮬레 하다 보면 이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고 그래서 요 링크에서 지금 따라온 그림을 제가 쓴 글하고 그다음에 구기로 박사님 원본입니다. 원본하고 여기 따라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아날로그 시머스 디자인 룰이 있거든요. 디자인 룰이 있는데 여기에 그 깃허브에 다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 그 보면 이 문서에 보면 요 디자인 룰을 잘 해놓으셨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주 폴리 요 층하고 그 다음에 대략 레터럴 디퓨저는 실제 어떻게 되고 70% 되어 있고 그 다음 층이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보면 데피니션 레이아웃 툴이 이렇게 엣지 요 길이가 어떻게 되고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그 간격이 어떻게 되고 엣지와 사이에 요 드로잉 뭐라든지 요 룰들이 옛날 요 사이 A와 B는 간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칙으로 NL의 룰, 그 다음에 이런 요 사이의 간격들을 다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내가 너무 붙였다거나, 키웠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이것만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이것만 되시면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지털 파트를 살짝 따라볼게요, 한번. 그대로 따라보십시오, 한번. 빨리 되니까. CD에 여기 보면 디지털 파트가 있거든요. 카운터를 들어가보시면 많이 칩되어 있는데 요 디지털 파트에서는 핵심이 여기 소스 코드를 가보면 이제 여기에 베릴로그 코드가 있습니다. 카운터.v가 있는데 나노의 카운터 V를 가보면 여기에 베릴로그 짧은 코드가 있잖아요. 뭐 레지스터 Y1, Y0 있고 아웃풋, 인풋 되어 있고 카운터 01 이진 카운터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얘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메이크 그린을 하고 이 메이크라는 걸 해서 이제 실제 그 레이아웃을 그리는 게 방금처럼 직접 매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합성을 하는 건데요. 메이크 신티사이즈 합성을 하고요. 합성을 하면 쭉 합성이 되고 그다음 메이크 플레이스 각각 합성된 소자를 제대로 위치에 하면 이렇게 방금 되고요. 방금 된 걸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다음 메이크 그 다음에 메이크 라우트를 하고 그다음 메이크 마이그레이트를 하면 여기 이제 CD 레이아웃을 가보면요. LS 해보면 여기에 매직 -D에 XR에 하면 카운터 매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실제 디지털 회로가 이제 이렇게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성되는 과정이 디지털은 벨로그부터 출발해서 걔를 합성해서 신티사이즈해서 이런 회로 레이아웃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날로그는 회로로 그림을 그려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1시간 15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긴 했는데 너무 빠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방향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혹시 너무 빨랐나요? 예.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학생들 생각 어떤데요? 예, 녹화 영상 보고 리뷰. 예,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두 개의 링크 있었잖아요. 두 개의 링크를 딱 해서, 제가 미션을 드린다 그러면, 회로들을 결정하는 거하고, 앞에 요 링크 있잖아요. 요걸 해서 따라가기, 요 구기로 박사님 걸 보면, 여기 따라가기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돼 있는데, 요 연구 노트 쓰신 거를 가지고 인버터 레이아웃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기가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은 말로 하면서 많이 합쳐서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요래 원리적으로 쭉 설명해 놓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이제 초급 입장에서 본 이제 인버터 설계하기 해서 요 그림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 띄우고 그 다음에 요 단축키 이제 요래 얘기하고 그림을 그리고 N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아까 나왔던 그림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파트를 이제 좀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회로도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쭉 따라가서 돼 있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세 번째 할 때는 방금 그리다 만 거 있잖아요. 그리다 만 거를 조금 익숙해진 상태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빨리 지나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그 제가 빨리 지나가는 거에서 미리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얘기를 하면서 그 이 스케치만 한 정도라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가서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반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까지 할 일은 오늘 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서를 읽고 한번 그림을 그려서 따라오는 거가 이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를 그리는 거. 인버터를 그려서 미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엑스스킴에서 회로들을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직에서 회로들을 그리는 거, 인버터를 그리는 거하고 거기에서 각각 넷리스트를 뽑아서 그 넷리스트를 가지고 회로 시뮬레 엔지스 파일 돌려서 이 인버터 그림을 그리는 거가 있는데 제가 다음번 할 때 이거를 조금 반복을 한 상태에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사실 그 IO 패드 연결하는 부분은 오늘처럼 이제 처음 파트에서 설명할 때 조금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예, 예, 오늘 너무 빨리 했으면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